everyone, this is IELTS teacher Irene. 오늘은 Cambridge 16 Speaking 첫 번째 시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스피킹 시험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채점 기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기준을 채점 기준에 두시면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킹은요, 1대1로 원어민이랑 같이 시험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베이스 시험을 치시던 간에 아니면 뭐 페이퍼 베이스를 치던 간에 무조건 원어민과 1대1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간은 한 15분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파트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보실 건데 파트 1과 3는 두 가지 형태가 똑같아요.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형식이고 파트 2가 좀 특이하죠. 아마 처음 보신 유형일 수도 있는데 큐카드를 받고 혼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섹션입니다. 얘는 아카데믹이랑 제너럴 트레이닝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똑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시험이 토요일에 있지만 스피킹만 따로 일요일에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시험 신청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한 파트씩 알아보실 건데요. 첫 번째 파트 1은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질의응답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nswer general questions about yourself.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질문,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나 취향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general questions on familiar topics. 어려운 질문이 나오진 않고요. 굉장히 친숙한 이런 토픽들이 나오게 돼요. 뭐 가족에 대한 질문,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 질문을 받으실 건데 하나의 토픽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토픽을 질문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토픽당 한 3문제 정도니까 12개에서 15개 정도의 질문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이 한 2-3문장 정도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항상 be prepared for a wide range of topics. 자주 나오는 주제가 계속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주제인 것은 꼭 준비를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스토리텔링형이라고 해서 한 3분 정도 또는 4분 정도 걸리는 시험인데요. Given a task card with prompts. 이 prompt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말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prompt를 같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라고 하는 약간 개요 같은 걸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렇게 시작하는 카드를 받으실 겁니다. Describe something. 굉장히 주제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사물에 대한 주제라든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굉장히 좀 정해진 토픽 내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1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딱 받고 나서 1분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펜과 종이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보면서 답변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쓴 거를. Speak for between 1 to 2 minutes. 한 1에서 2분 정도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2분이 넘어가면 아마 끊을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짧게 말하시면 남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답한 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의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평소에 길게 연습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분 40초에서 2분 정도를 얘기하도록 좀 길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3 역시 질의응답형이고요. 4-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Engage in discussion of more abstract issues. 그래서 여기 파트 3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는 파트 1은 개인적인 질문을 받아요. 뭐 좋아하는 색깔?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은 abstract issue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라이팅에서 공부하는 태스크 2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Thematically linked to the topic in part 2. 파트 2에 나오는 주제와 thematically, theme, 즉 주제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예시에서 럭셔리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는 질문이 받았더라면 그 럭셔리 아이템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좋아하느냐, 왜 사느냐, 아니면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관련된 질문들. 근데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사회적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점수 다 여기서 깎아먹거든요. 그 이유는 It is important to stay on topic.
이 질문 자체가 워낙 심도 깊다 보니까 질문을 이해를 잘못해서 완전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off topic에 대한 감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 잘 듣고 거기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보통 질문의 형태는 이러합니다. Modern people,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 같냐? 또는 young or old people,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어떤 차이를 보이냐? 아니면 people in your country, 너네 나라 사람들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일반적 사람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라는 게 주의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 예시들 대충 보시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근데 너네 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랑 older people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뭐 rich people 근데 너네 나라나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이 rich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 돈을 뭐 공헌을 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공부할 때는 리딩, 리스닝처럼 답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타겟하는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좀 헤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채점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 4가지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같은 비율로 25%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 9점 만점으로 점수가 나뉘고 이걸 합산한 점수가 여러분의 스피킹 점수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fluency and coherence라고 해서 유창성과 일관성. 두 번째는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문법적 다양성과 정확성. lexical이란 단어가 어휘라는 뜻이거든요. vocabulary. 그래서 lexical resource, 어휘의 자원, 즉 다양하게 쓰고 정확하게 쓰는지. 자, 마지막으로는 pronunciation,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영역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luency and coherence라고 해서 fluency는 유창성을 말하는 거죠. fluent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빨리 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flow를 가지고 여유롭게 막힘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coherence는 통일성이나 연결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주제를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문장을 그냥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연결어를 잘 맺어가면서 연결이 잘 되게끔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지 못하게 연결을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실 텐데 질문 먼저 볼게요. What kinds of things make environment comfortable to work in? 어떠한 것들이 일하기에 편한 환경을 만듭니까? 그럼 일하기 편하려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볼게요. But there are several factors for optimal work environment. 일단 뭐 최상의 일하는 환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But decent quality furniture such as chairs or desks are important. 되게 좋은 뭐 퀄리티의 가구 같은 거, 뭐 체어나 데스크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dequate temperature also affects work efficiency. 뭐 적절한 온도도 중요합니다. 일단 단어나 문장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문장이 너무 길어요. but and 이런 식으로 계속 but and 이런 단어들은 사실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영양가 없는 단순한 연결어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끊어 가시면서 좀 더 다양한 연결어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but, and 이런 거 대신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일단 문장을 자꾸 끊어주세요. 좀 깔끔하게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게 중요하고요. 설명 조금 더 붙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설명 조금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쭉 연결해서 가는 느낌보다는 탁탁 끊어주면서 구조를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lexical resource, 어휘의 조합을 보실 건데요. 어휘를 조합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broken English라고 하죠. 한국말로 두 가지를 떠올려서 붙이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조합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쓰는 동사와 명사, 뭐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지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제에 맞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운 단어가 이 명사랑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셔서 항상 청크 단위로 단어 하나만 외우지 않고 같이 쓰는 것들을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에 좋아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What do you think are the main causes for crime? 범죄를 저지르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런 게 파트 3 질문 중에 나올 수 있는 약간 그 abstract issue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 I think people do crime to make a living. 뭐 살려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범죄라는 말은 알겠는데 어떤 동사랑 어울리는지 그 조합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그냥 하다라는 뜻, 그럼 do crime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굉장히 어색하고 틀린 표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명사랑 붙여줘야 될까? 어떤 동사랑 어떤 명사가 어울릴까를 보시면 commit crime이라고 해서 이 commit가 범죄 같은 것들과 같이 쓰는 동사예요. 저지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crime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crime의 종류를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raud, 사기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기치다라고 할 때도 치다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commit fraud라고 하시면 사기를 저지르다, 사기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murder, 살인이란 뜻이죠. 살인을 하다라고 할 때도 commit murder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 종류에는 commit라는 동사를 사용하는구나. 자, 두 번째, what are some possible ways to reduce crime? 그럼 요거 다음 질문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범죄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답변으로 Well, the government can do a campaign on that. 그것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면 됩니다. 하다, do, 캠페인 합쳐서 do a campaign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얘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캠페인은 어떤 동사랑 한 개 쓰냐면 conduct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어떤 리서치 같은 거를 한다 할 때도 conduct라는 동사를 사용하고요. 지금처럼 캠페인과도 잘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 launch 어떤 캠페인을 시작하다라는 표현도 좋고 start 뭐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합 같은 것을 잘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제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알면 좋은데 특히나 내가 친숙한 것 말고 좀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크라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범죄를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관련된 어휘들을 좀 미리 보고 가시면 좋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는지 한번 쓱 보실까요? 자, 첫 번째, deterrent라는 명사요. 들어보셨나요? 자, deter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deter 누구 from ing. 그럼 누구가 뭐뭐 하는 걸로부터 저지하다라는 뜻이 deter이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deterrent는 명사로 저지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범죄 주제 안에서는 a punishment, 어떤 처벌을 얘기하는데요. 이 처벌이 make somebody else less likely to do illegal activities. 그럼 덜 불법적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즉 이 처벌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본보기가 돼서 나는 저거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저지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a deterrent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white collar crime이라고 하는데 우리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칼라가 색깔의 칼라가 아니고 카라티 할 때 그 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hite collar crime은 말 그대로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crime이다 라고 해서 어떤 내용? A non-violent crime. 막 폭력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non-violent한 종류입니다. 근데 보통은 personal gain,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저지르는 crime이고요. And often involving money,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white collar crime은 fraud, 아까 말했었던 사기를 치는 거나 embezzlement, 횡령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white collar crime에 속합니다. 자, 그 외에 요즘 주제로 좀 자주 나오고 있는 범죄들인데요. juvenile crime이라고 해서 juvenile이란 단어는 청소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 관련한 라이팅 주제도 계속 빈출로 출제되고 있고요. 스피킹에서도 가끔씩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eenage crime과 같은 뜻으로 juvenile crime. 자, 두 번째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 4차 산업 그리고 컴퓨터, 기술 이런 주제가 나오면서 사이버 크라임도 굉장히 흔하죠. 사이버 자체가 인터넷이나 어떤 그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 종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위험한 것이 폭력적 사건보다도 신원 도용과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원이란 뜻으로 identity, theft는 절도란 뜻이죠. 신용, 도용 또는 신원을 뺏어가는, 훔쳐가는, 그래서 identity theft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소하신 분들은 아, 저런 말들 내가 배워서 써야겠다. 그래서 단어를 좀 의도적으로 어려운 단어더라도 주제에 딱 맞는 것들을 써주시는 게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그래머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 억지로 어려운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플루언스를 잃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건데 완벽한 문장을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의미 전달이 되는 선에서는 오류를 범하셔도 크게 감점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실수로 인해서 아예 의미가 바뀌어버린다면 그것은 감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시제를 틀려버린다든지 수일치가 틀려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양한 문법적 구조를 사용하냐라는 질문인데 막 어려운 걸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제 같은 건 좀 다양하게 써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냥 and를 연결하기보다는 although, while, 뭐 if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 쓰면 어떨까. 그런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시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양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안 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 3 질문인데 have changed, 변했냐라는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현재 완료형으로 묻고 있어요. Have the kinds of clothes you like to wear changed in recent years? 최근에 네가 입기를 좋아하는 옷의 종류가 변했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입던 옷과 지금 옷 입는 스타일이 좀 달라졌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 자체가 현재 완료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그런 문법이다. 그런 시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 때 보통 쓰는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수업하시면 특히 현재 완료에 대해서 무조건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변해서 지금 그 변화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그런 문맥인 거죠. 대답하실 때 yes, it changed. 변했습니다가 아니고 변해서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it has changed. 현재 완료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변했을 때는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면 당연히 과거 시제도 써야 되고 현재 시제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have changed 라는 질문에는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변했습니다. 현재 완료를 얘기하시고 과거에는 과거에 대해서 현재는 현재 시제를.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I like casual clothes such as tracksuits or jeans when I was a teenager. 자, 지금 시제가 언제예요? 내가 티네이저였을 때. 그럼 이미 과거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되죠? 과거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계속 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이런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 과거, 현재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단어를 학생들이 굉장히 틀리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tracksuits. 트레이닝복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 tracksuit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원피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dress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어휘들도 같이 봐주시고 이 문법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nunciation 볼게요. 발음은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오해가 없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P랑 F 발음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family인데 family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하죠 라고 얘기할 때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전달에 맞는 어조를 좀 강조할 땐 강조하고 좀 플로우를 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영국식 발음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아웃풋을 하실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이팅 할 때도 그렇고 스피킹 할 때도 그렇고. 다만 리딩이나 리스닝 같이 여러분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다 영국 발음일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영국 발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발음 자체가 아예 달라서 특히 리스닝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요거 광고라는 뜻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아마 미국식 발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advertisement라고 읽으실 겁니다. 근데 리스닝에서 영국에서는 advertisement라고 얘기해요. advertisement. 들으면 이게 광고인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은 영국 발음을 할 줄 알면 좋겠다. 그래서 얘는 줄였을 때도 다르겠습니다. 영국에서 British English에서는 advert라고 줄여서 쓰고요. 미국에서는 ad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귀로 듣게 될 문제에서는 advertisement 또는 advert라는 단어를 들으시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형용사로 혁신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얘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발음하셨나요? innovative 라고 하셨죠. 그게 미국식 발음입니다. 영국에서는 innovative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도 처음에 그냥 문장 속에 쓱 지나가면 innovative라는 단어가 뭔지 나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 발음이 아예 달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들을 집어드렸고요. 얘는 발음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A 발음과 O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섹션 1 같은데 리스닝 시험에 나오면 못 받아 적는 학생들이 많아요. 기초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A 발음은 미국에서는 에 소리가 나죠. 그래서 ant, answer, castle 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영국에서는 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aunt, answer, castle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 발음. 그다음에 O도 미국에서는 box, office, body, bottle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소리가 나는 반면에 영국에서는 box, office, body, bottle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 소리가 나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리스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들의 노출을 위해서 좀 영국 발음을 연습하라고 하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억지로 영국 발음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pronunciation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 문장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잠깐 pause 하시고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셨나요? 특히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 Young people purchase라고 하셔야 됩니다. purchase라고 발음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뜨끔하죠? 그래서 purchase luxury items to show off their wealth. 그래서 이 purchase라는 단어가 뭔가를 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품을 삽니다. 자기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 My city is 상대적으로 relatively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relatively라고 하셔야 되죠. relatively warmer.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capital city인 서울보다는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읽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에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eco-friendly라고 읽는데 eco-friendly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So the manufacturers should find eco-friendly materials. 친환경적인 물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think of ways to make less contamination. 그래서 오염을 덜 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발음 하나하나의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단어를 끊어 읽는 것이 아니라 연음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같이 앞으로 수업 진행하시면서 발음 연습하는 시간도 따로 넣어뒀으니까 함께 입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스피킹 점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을까? 사실 라이팅과 스피킹을 가장 좀 점수를 올리기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해주실 거는 사실 총알 장전을 해야 내가 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알 장전을 위한 어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어휘를 외우실 때는 자주 나오는 주제를 카테고리로 만드신 다음에 그 주제별로 어휘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케이션 위주로 단어 하나하나씩 외우면 틀릴 확률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것들을 합쳐서 이 합을 중시하시면서 세트로, 청크 단위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녹음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숙제를 항상 녹음해서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이 자기 목소리 들으면 소름 끼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어색해서 되게 하기 싫어하는데 녹음해서 듣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절대 발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들어보고 충격 좀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 발음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셀프 커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꼭 녹음해서 내가 들어보고 발음을 수정하셔야 되고요. 특히 강세만 잘못해도 아예 단어의 뜻이 달라지거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얘기하실 때 제가 먼저 발음을 해드리고 따라 읽도록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강세와 발음 위주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트 1이나 2는 상관없겠지만 파트 3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특히 태스크 2 에세이 쓰는 거에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주제를 봤는데 아까처럼 예를 들어 크라임에 대한 주제가 나왔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주제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영어로 콜로케이션과 함께 단어를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전날 또는 시험장 가서 남는 시간 동안에 그것만 싹 보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산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랑 같이 몸풀기로 이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책에 있는 첫 번째 테스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